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복지정보 복지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바뀐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고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인상되었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로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면 1인 가구 25년도에는 239만 2013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만 7773원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기준 초과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2024년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자체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도 변화되었는데요. 이 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우선 알아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24년도에는 71만 3,102원이었다면 25년도에는 76만 5,444원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24년도 기준 89만 1,378원이 기준이었다면 25년도에는 95만 6,805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로 24년도에는 106만 9,654원, 25년도 기준은 114만 8,166원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혜택은 자녀들이 있으니 2인, 3인, 4인 이렇게 기준이 될 텐데요. 4인 기준으로 본다면 24년도 286만 4,957원이 기준이었다면 내년도에는 304만 8,887원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 되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71만 3,102원에서 25년도에는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하였습니다. 각 가구별로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 76만 5,444원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25년도 생계급여 변동 내역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생계급여 주요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자동차 소득 환산율이 4.17% 적용되는 자동차가 좀 더 완화되었는데요. 현행은 1600cc 미만의 승용차 중에서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 재산을 적용했고 개선 후에는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 또는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일반 재산으로 환산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예외사항으로 연소득 1억 원이나 일반 재산 9억 원이 있을 시 부양 능력 있음으로 수급이 탈락되었습니다. 그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이 12억 원 초과 시 수급이 탈락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근로를 할 경우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더 공제했는데요. 그 연령이 낮아져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똑같이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더 공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급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가구별로 11,000원에서 24,000원, 3.2에서 최대 7.8%까지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세를 예로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는 35만 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올해보다 더 인상되어 28만 1천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에는 주택 수선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올해 대비 29% 인상되어 인상폭이 크게 상승되었습니다. 25년도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보수의 경우 올해는 457만원 지원되었는데요. 내년에는 590만원까지 지원되고 중보수일 경우 1095만원, 대보수일 경우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상승되었는데요.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대비 25년도는 초등학교의 경우 48만 7천원 지원받을 수 있고 중학교는 67만 9천원, 고등학교는 76만 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무상교육을 받는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 시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의료급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고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을 365일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각각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개별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일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다 의료 이용이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래 환자, 입원 환자, 투약하고 있는 환자 이렇게 나눠서 개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데요. 현행은 의원일 경우 1,000원, 병원이나 종합은 1,500원, 상급 종합은 2,000원, 약국 이용 시에는 500원 이렇게 정액제로 이용을 했다면 개편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용한 금액에 정률제로 의원은 4%, 병원 종합은 6%, 상급 종합은 8%, 약국은 2% 본인 부담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 1종 외래, 2종 외래 이용 경우에는 2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로 유지를 하고 이 금액이 넘을 경우 좀 더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정률제로 변동한다고 합니다. 또한 약국은 정률제로 이용을 하지만 최대 5,000원을 넘기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부담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강생활 유지비도 2배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강생활 유지비라는 것은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건강관리에 힘써서 의료기관의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로 보시면 2025년도 의료급여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건강생활 유지비가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복지팀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찾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